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반환점에 다다르면서 드라마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했던 전반기를 되돌아볼 시간이 되었고, 또한 이제 선수들의 꽤 충분한 경기들을 소화한 만큼 지난 여름 잉글랜드 일부 리그로 이적해왔거나 리그 내에서 팀을 옮긴 이적생들을 평가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과연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빛을 발했을지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10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소개할 선수는 리버풀 소속의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에 에키티케마저 없었다면 리버풀의 성적은 더욱 처참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시즌 후반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타이틀 방어는 이미 거의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는 대체로 어둡고 암울하기만 했던 리버풀의 전반기 시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준 선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구단이 자신을 영입한 뒤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또 다른 공격수에게 기록적인 이적료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점에 대해서도 큰 찬사를 받아 마땅하죠. 이삭과 비르츠가 안필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에키티케는 득점의 부담을 홀로 짊어지며 여름에 거액으로 영입된 수많은 이적생들 중에서도 의외의 군계 일학으로 떠오른 선수였으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에키티케가 기록한 8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엘링 홀란드와 이고르 티아고 단 2명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라얀 셰르키입니다. 셰르키의 맨시티 생활은 다소 기묘하게 시작되었는데 허벅지 부상으로 시즌 초반 상당 기간을 결장해야 했고, 복귀한 뒤에는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끊임없이 오가며 로테이션을 돌리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특유의 용병술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경기장에 나서기만 하면 그는 대부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현재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 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특유의 천재성과 시야가 어우러지며 독창적이고 신선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셰르키는 리그 내에서 90분당 최다 기회 창출을 기록 중이며, 그는 불과 500분이 조금 넘는 출전 시간 동안 무려 7개의 리그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팀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브렌트포드 소속의 조던 핸더슨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고 조던 핸더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브렌트포드를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았지만 전 세트피스 코치 출신의 키스 앤드류스 감독은 시즌의 반환점을 돈 현재 팀을 중위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핸더슨이 한물간 선수이며 더 이상 잉글랜드 최상위 무대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더슨은 이러한 팀의 선전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을 보유한 핸더슨의 경험은 지난 여름 주장 크리스티안 뇌르고르를 비롯해 핵심 공격수 브라이언 은베모와 요한 위사까지 잃어버린 스쿼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 전직 리버풀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고, 심지어 그는 3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선덜랜드 소속의 노르디 무키엘레입니다. 선덜랜드가 지난 여름 성사시킨 일련의 훌륭한 영입들 중 한 명인 무키엘레는 선덜랜드의 인상적인 수비진을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절대적인 헐감 영입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전 파리 생제르맹 출신으로 다재다능한 그는 태클과 걷어내기, 그리고 공중볼 경합 등 수많은 지표에서 탁월한 수치를 기록하며 25-26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울버햄튼전 승리 당시 득점을 터뜨리고 인상적인 무승부를 거둔 아스널전에서는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12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를 고려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숨겨진 꾸령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에버턴 소속의 키어넌 듀스버리 홀입니다. 이번 시즌 에버턴의 경기를 지켜보면 듀스버리 홀이 고작 몇 달이 아니라 마치 수년 동안 이 클럽에서 뛰어온 선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첼시에서의 유일했던 시즌 동안 거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는 에버튼에서 현재까지 무언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압둘라의 두쿠레가 비워둔 전진형 미드필더 역할을 곧바로 이어받은 듀스버리 홀은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는 지난 시즌 에버튼에 몹시 부족했던 활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은 동시에 또 다른 이적생 잭 그릴리쉬와도 즉각적인 호흡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듀스버리 홀의 최고의 순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11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당시 그는 수비수 사이를 빠져나가는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와 마무리로 10명으로 싸운 에버턴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는 투엘이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에 뒤늦게나마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의 닉 볼테마데입니다.
뉴캐슬의 거액 투자가 현재까지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뚝 솟은 신장의 독일 공격수 닉 볼테마데는 지난 여름 슈투트가르트에서 6,900만 파운드라는 비싼 이적료로 합류한 이후로 뉴캐슬에서 이미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그를 통해 알렉산더 이삭을 대체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에디아우 감독의 팀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의 빈자리를 딱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그만큼 볼테마데가 새로운 환경에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덩치 큰 선수가 발재간도 좋다라는 옛 격언처럼 이 더벅머리 센터포워드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 5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고 이후 찾아온 짧은 득점 가뭄을 극복하고 11월 말부터 다시 득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의 플레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마도 등지기 플레이일 것이며 그는 환상적인 컨트롤과 힘을 바탕으로 동료들을 능숙하게 공격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선덜랜드 소속의 로빈 레프스입니다. 맨유, 맨시티, 뉴캐슬 모두 지난 여름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거대 클럽들은 로빈 레프스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를 지나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NEC 네이메온의 수문장은 지난 8월에 선덜랜드가 단돈 950만 파운드에 재빠르게 낚아채갔기 때문입니다. 이 22세의 선수는 인상적인 선방 능력 덕분에 선덜랜드에서 즉시 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그 어떤 골키퍼도 그가 기록한 59개의 세이브보다 많은 선방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그는 자신에게 날아온 슈팅의 약 80%를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레프스는 2025-26 시즌 전반기에 선덜랜드가 예상치 못하게 유럽 대항전 진출권 순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그는 이번 여름 최고의 가성비 영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의 말릭 치아오입니다. 많은 라이벌 팬들과 전문가들은 뉴캐슬이 매우 답답했던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끝에 8월 중순이 되어서야 두 번째 필드 플레이어 영입으로 AC밀란의 센터백 말릭 치아오를 데려오자 이적 시장 막판의 절박함 때문에 저지른 영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이는 매우 현명한 영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물 만난 고기처럼 완벽하게 적응했는데 그는 다른 팀 내 수비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견고한 수비진의 붙박이 주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고 심지어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은 총 기대 실점을 기준으로 현재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3번째로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저 벤치나 달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치아우는 뉴캐슬의 핵심 멤버가 되면서 그는 공중볼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뛰어난 볼 배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11월 말 에버턴전에서는 멀티골까지 터뜨리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아스날 소속의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아스날에서 마르틴 수비멘디의 데뷔 시즌이 반드시 개인적인 기록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는 주변 동료들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도 데클란 라이스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26세의 수비멘디는 아스날의 중원을 능숙하게 지탱해주고 있는데 그는 뛰어난 볼 배급 능력과 경합 상황에서의 투지가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정적으로 과거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틀에 갇혀있던 라이스가 좀 더 자유로운 역할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이스는 이미 수비멘디와 함께 뛰는 것이 너무 좋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수비멘디가 잉글랜드 축구의 거친 환경에 매끄럽게 적응해 나감에 따라 아르테타 감독의 팀이 현재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역대급 미드필더 파트너십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선덜랜드 소속의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2023년 평가가 엇갈리던 이 미드필더가 아스날을 떠날 때만 해도 그라니트 자카의 커리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덜랜드에서 그가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은 지난 23-24 시즌 레버쿠젠에서 달성했던 무패 우승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지난 여름 진정한 대박 영입으로 평가받았던 자카는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 위에서 선덜랜드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팀에 대한 자카의 영향력은 명확한데 그는 모든 지표에서 팀 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33세의 나이에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덜랜드가 끝까지 순항하여 10위권 이내 성적을 거두거나 혹시라도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따내게 된다면 그 공은 대부분 자카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10인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최고의 영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